네, 안녕하세요. 자랑스러운 우리의 철도단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 이도철이에요. 네, 철도단 여러분, 드디어 오늘 제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날이 마침내 왔습니다. 바로 오늘 2022년 5월 28일이 무슨 날이냐? 바로 서울경전철 신림선이 개통하는 날입니다. 서울경전철 신림선이 지난 2017년 공사에 돌입한 이후 5년간의 건설을 거친 끝에 드디어 개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림선의 개통으로 인해 수도권 전철 노선에는 노들역, 대방역, 서울지방 병구청역, 보라매역, 보라매 공원역, 보라매 병원역, 당공역, 신림역, 서원역, 서울대 벤처타운역, 그리고 관악산역이 새로 생겨났죠. 이렇게 또 오랜만에 새로운 철도 노선이 생겨났고, 지난 2019년 9월 김포 도시수도가 개통한 지 3년 만에, 아주 오랜만에 3년 만에 신규 개통 노선이 생겼는데 제가 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지금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로! 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카카오버스 보고 있다가 도착 정보 뜨자마자 지금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심야버스 34번을 타러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부스 정류소로 가고 있고요.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은 2시 반 다 돼가거든요. 아주 늦은 새벽이죠. 뭐 그래가지고 지금 나오기 전에 미리 좀 쉬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 피곤한 게 완전히 가진 않았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좀 몸을 움직이고 하다 보면은 나아지겠죠. 이제 버스를 타러 정류소로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안 그러면 이제 이거 놓쳐가지고 40분 기다려야지 다음 차를 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너무 늦기 때문에 첫 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저기 정류소 보이시죠? 저는 이제 요 정류소에서 제가 탈 차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도철의 여행일기 연작을 초창기 때부터 보셨던 철도단 여러분들은 이 장면에서 위화감을 느끼셨을 텐데요. 그것은 기분 탓이 아닙니다. 원래 이도철은 신규 개통 노선의 첫 차맞이를 할 때 명일역 인근에 있는 정류소에서 30번 야간부스를 이용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어째서 그 정류소로 가지 않고 이곳으로 온 걸까요? 그것은 2022년 4월과 5월에 걸친 대규모의 심야버스 노선 개편으로 인해 대체 경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때 추가된 6개의 심야버스 노선 중에는 이도철이 사는 아파트의 바로 앞을 지나가는 노선인 34번 야간부스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 34번 야간부스의 개통은 이도철의 신규 개통 노선 첫 차맞이에 큰 호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이 노선이 개통하기 전에는 강동구에 진입하는 심야버스 노선이 30번 다 나라밖에 없었는데 이 노선은 이도철의 집에서 약간 거리가 있는 명일역 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꽤 까다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도철은 집에서 나와 이 명일역 정류소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잘못 계산하여 40분에 한 대씩 오는 차를 둔 앞에서 놓친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30번 야간부스는 강동구에서 출발하여 곧장 천호대교를 통해 한강을 건너 도심 지역으로 향하는 형태의 노선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이도철의 집이 있는 강동구에서 야간부스를 타고 첫 차맞이를 하러 가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을 가느냐에 관계없이 무조건 도심 지역을 경유해야 했기 때문에 이동 경로가 심히 비효율적인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또한 강동구에서 바로 강남구를 이어주는 34번 야간부스가 개통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도철 군도 지금 야간부스를 타고 환승 없이 강남구를 바로 갈 수 있다는 게 새삼 놀라운지 무척이나 신기해하는 표정으로 밖을 쳐다보고 있군요. 뭐 무리도 아닙니다. 이도철이 첫 차맞이에서 처음으로 야간부스를 활용한 2017년 9월 당시까지만 해도 강동구에서 강남구를 환승 없이 야간부스로 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니까요. (5월 28일) 오전 3시 32분 출발 후 약 1시간 만에 중간 경유지인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심야버스 노선이 확대되기 전이었다면 한강 건너 동대문을 거쳐 2시간 반을 뺑뺑이 돌려야 했던 것을 1시간 만에 온다니 아무리 봐도 참 대단한 것 같군요. 개통 이후 처음으로 이 34번 야간버스를 이용해 본 이도철은 배차 간격이 불규칙적인 것이 아쉽지만 그래도 노선 하나는 아주 잘 만든 것 같다는 평론을 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도철은 이번 서울특별시 야간버스 노선 개편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양이군요. 특히나 이곳에서 환승할 다음 야간버스 노선도 이번 노선 개편 때 새로이 신설된 노선이기에 더욱 그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부터 이용할 야간버스 노선은 75번 야간버스입니다. 34번과 함께 올해 5월 부수 노선 개편 때 생겨난 야간버스 노선으로 은평구 진관차고지에서 출발해 가자역, 서울역, 강남역, 신림역을 경유하여 관악구, 서림차고지를 잇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의 종점인 서림차고지는 신림선 경전철의 남측 종점인 관악산역과 매우 인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노선의 신설 또한 이도철의 이번 신림선 처참하지의 본의 아니게 큰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본래 이도철이 세워둔 계획에 따르자면 신림선 처참하지 장소는 관악산역이 아닌 색강역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도철이 이 여행을 계획할 당시에는 75번 야간부스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색강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의 9호선의 역으로 존재하고 있었기에 그 상징성이 관악산역에 비해 약간 떨어지는 편이었는데 34번과 75번 이 두 개 노선의 개통으로 인해 처참하지 장소로서의 상징성이 더 큰 관악산역을 도착 지점으로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도철이 이번 부수 노선 개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들 중 하나도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군요. 약 20분 정도를 정류소에서 대기하니 서림차고지 방면으로 가는 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맙소사,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부스가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보기만 해도 벌써부터 피곤해지는 느낌이 있군요. 순간 이 차를 버리고 다음 차를 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술했듯이 야간부스는 폐차 간격이 무려 40분까지 벌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 차를 보내고 다음 차를 탔다가는 신림선 첫차가 출발하는 시간까지 관악산역에 도착하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다음 차에 사람이 적을 거라는 보장조차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차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차 안에 들이찬 사람들 때문에 종점까지 잘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서초구를 빠져나와 낙성대역 인근을 지나자 점점 사람들이 차에서 내리기 시작했고 홍천역을 지난 뒤부터는 자리가 남을 정도로 차가 비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조금이지만 종점까지 편안히 앉아서 갈 수 있게 되었군요. 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관악산역이 있는 곳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기 종점이 관악산역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지금 이제 지도로 찍어봤는데 대충 한 800m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예, 그나저나 지금 이제 시간이 4시 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7시는 돼야지 하늘이 밝아질까 말까 했는데 이제 진짜로 여름이 오나 보네요. 그러면 일단 계속해서 관악산역을 향해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나저나 지금 이제 걸어오는 사이에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어요. 아까보다도. 지금 시간이 4시 40분이거든요 잠깐만, 이거 관악산역 들어가는 그건가? 맞네. 다 왔습니다. 벌써 드디어 관악산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신림선 첫차가 관악산역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5시 30분이니 이 정도면 딱 맞춰서 도착한 것 같군요. 이제 승강기를 이용하여 대합실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를 끝까지 타고 내려오니 철망이 내려간 대합실 입구 앞에서 역사 개방을 기다리는 철도 동호인 분들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첫차 시간까지 약 40분에 달하는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직 대합실이 개방되지 않은 것 같군요. 이도철 또한 역사 개방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기서 다른 철도 동호인 분들과 함께 대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여나 밖에서 놀고 있다가 역사 개방 시간을 놓치기라도 하면 매우 큰일이니 말이죠. 실제로 이도철에게는 작년 5월경 서울지하철 7호선 성남 연장선 개통 당시 역사 개방 시간을 기다리며 밖에서 놀고 있다가 깜빡하고 시간을 넘겨버려서 기념품도 못 받고 첫 차도 놓칠 뻔했던 기억이 있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약간 심심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가만히 역사 개방을 기다려 보도록 하죠. 그래도 시간 맞춰서 부스를 타고 온 것이 헛수고는 아니었는지 얼마 정도 대기하자 관악산역 역사의 개방이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때였으면 역사가 개방될 때까지 최소 1시간은 대기했어야 했을 텐데 이렇게 짧은 시간만 대기를 했다는 것이 뭔가 신기하면서도 신선하군요. 이도철 또한 재빠르게 승강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개찰구의 가편을 찍고 계단을 향해 움직입니다. 승강장으로 내려오니 색강행 첫차가 대기하고 있군요. 아직 차가 뜰 시간이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출입문을 열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첫차 출발 시각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세히 보아하니 철도 동호인뿐만 아니라 개통 소식을 듣고 구경 나온 지역 주민분들도 다수 섞여 있는 모양이군요.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했는데 시계가 5시를 넘기자 이젠 승강장이 사람으로 넘쳐나는 수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개통 첫날 첫차에서 출퇴근 시간대 9호선 급행열차 혼잡도 체험을 하게 생겼네요. 가뜩이나 신림선은 한 열차 편성에 탑승할 수 있는 승객의 수가 237명밖에 되지 않는 소형 경전철 노선이기 때문에 이 점이 더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도철은 이 중대한 위기 상황이 눈에 뵈지도 않는 건지 옆에 있던 철떡분과 노가리를 까고 있군요. 뭐 카메라 뭐 쓰세요? 카메라요? 700D인가? 800D인가? 와, 엄마 좋은 거 쓰시네. 네? 좋은 거 쓰시네. 이거 그래도 꽤 옛날에 산 거. 잠깐만 나오세요. 잠깐만 나오세요. 결국 우려했던 사태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열차가 문을 열자마자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열차의 맨 앞부분에는 발 하나 들어갈 틈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림선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전철 노선들은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열차의 기관사가 존재하지 않는 무인운 전체기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열차 맨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전방의 철로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공간은 철도 동호인들에게 전면 주행 영상 촬영 장소를 제공해주거나 열차 안에서 할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눈요깃거리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죠. 올해 기준으로 개통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노선인 신분당선에서도 열차 맨 앞에 서서 철로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는 지경인데 신림선이라고 예외이겠습니까? 이거 초반 아니야? 이거 29분인데? 그럼 모두 색강역에서 다시 만납시다. 살아있다면 말이죠. 오늘도 저희 신림선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관악산역에서 출발한 지 약 17분 만에 종착역인 색강역에 도착했습니다. 보아하니 다행히도 모두들 잘 살아계신 것 같군요. 그럼 이제 전 구간을 시승하는 것은 끝났으니 지금부터는 저녁 승하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도철의 수도권 전철 저녁 승하차 달성률이 2년 전 8호선을 마지막으로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 현상 유지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신림선 또한 지금부터 저녁 승하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반대편 승강장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저녁 승하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색강역에서 신림선 열차가 회차하는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눈썰미가 좋으신 분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신림선은 선로의 형태가 일반적인 철도에 비해 매우 이질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왜 이런 것인지 이해하고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혹여나 철도단 여러분들 중에 철도 동호인이 아닌 분이 계실 것을 대비하여 이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군요. 우선 신림선은 열차의 규격부터가 다른 일반적인 철도 노선에 비해서 유별나게 작은 편입니다. 철도법에서는 이런 신림선 가치 건설 규격이나 수송 용량의 규모가 일반 철도 교통에 비해 작은 도시철도를 경량전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경량전철은 여기서 또 다시 바퀴와 선로의 종류에 따라서 고무차륜 경전철과 철차륜 경전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림선은 방금 보셨듯이 바퀴가 고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고무차륜 경전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철차륜 경전철의 경우에는 바퀴 안쪽에 솟아있는 테두리가 궤도와 맞물리면서 열차가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고무차륜 경전철은 선로의 양옆에 설치된 안내궤도가 열차의 진행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무차륜 경전철의 선로 전환기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향별로 설치되어 있는 안내궤도를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열차의 진행 방향을 지정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궤도를 양옆으로 움직이며 열차의 진행 방향을 지정하는 철차륜, 열차의 선로 전환기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는 방식이죠. 고무차륜 열차는 그 특성상 철제차륜 열차에 비해 제동거리가 짧고 곡선 구간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신림선과 같이 노선의 굴곡이 심하고 역간거리가 짧은 노선에 많이 채택되고 있는 형식입니다. 서울 지하철 노선 중에서 고무차륜 열차를 채택한 것은 이 신림선이 최초이죠. 다만 외부의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무차륜 특성상 승차감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개통 직후부터 신림선 열차의 심한 진동 현상을 비판하는 글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장점이 있으니까 단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선 상태 봐가면서 둘 중에 더 맞는 방식을 고르는 것이 탁월한 선택이겠죠.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신림선 저녁 승하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철은 이번 저녁 승하차에서 신림선의 11개 역을 전부 방문하였지만 이 영상에서는 4개 역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11개 역을 모두 다룰 계획이었으나 신림선 같은 경전철들은 역사의 규모가 일반적인 지하철역에 비해 매우 작은 데다가 그마저도 2009년경에 서울특별시에서 모든 신규 건설 지하철역을 통일된 하나의 규격에 맞춰서 건설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례가 생긴 탓에 신림선의 모든 역사들이 획일적인 설계에 따라 지어져서 딱히 소개할 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중전철이었다면 역 하나만 가지고도 5분에서 10분 정도의 분량을 뽑을 수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이번에는 힘들 것 같군요. 고로 현재 열차가 도착하고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역은 넘기고 바로 다음 역인 대방역으로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수원, 인천 방면으로 가실 손님은 이번 역에서 1호선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신림선 저녁 승하차 탐방의 두 번째 경유지인 대방역에 도착했습니다. 관악산역에서 탔을 때만 해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오송역으로 가버릴 뻔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이 많이 빠졌군요. 아주 다행입니다. 이곳 대방역은 경부선 전철로 갈아탈 수 있는 역입니다. 동시에 신림선이 개통하기도 전부터 악명 높은 막장환승으로 이름을 날린 역이기도 하죠. 지금 영상에서 오른쪽 벽에 보이는 무한대 기호 모양의 조형물 장식 또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다란 대방역의 환승 통로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진위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고 그 출처 또한 알 수 없지만 이런 소문이 있다는 것 자체가 대방역의 환승 통로가 얼마나 긴지를 증명해주는 증거로서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도철 또한 이것에 대해 얼마나 환승 통로가 길면 그냥 보면 평범해 보이는 저런 장식물에 그런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겠냐는 의견을 피력해 했습니다.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니 출구 하나가 보이는군요. 위치로 보나 청결도로 보나 원래부터 있었던 출구는 당연히 아닌 것 같고 신림선이 개통되면서 새로 뚫린 출구인 것 같습니다. 잠시 밖으로 나가서 이 출구를 구경해 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 지금 이게 대방역 출구인데 이게 원래 1호선밖에 없었을 때는 없었다가 신림선 개통되면서 새로 생긴 거거든요. 딱 봐도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색깔은 그냥 뭐 하얀색 단색이긴 한데 그래도 뭔가 느낌이 좀 있긴 있어. 최근에 지어진 역치고는 특색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럼 이제 1호선 환승 통로를 마저 보고 다시 이제 신림선 승강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니 환승계 철구 너머의 경부선 전철 승강장이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이도철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거리가 짧군요. 아니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저 승강장은 동인천 방면 경인선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한번 승강장인데 이곳까지 오면서 다른 승강장으로 통하는 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서울 시내 방향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또 기존 대합실로 내려갔다가 다시 승강장으로 올라가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환승 경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었는지 도통 알 수가 없군요. 승강장 하나만 이어줄 거면 4번으로 이어줄 것이지 도대체 왜 1번으로 이어놨답니까? 뭐 어찌 되었든 간에 환승 통로 구경은 끝났으니 다시 신림선 승강장으로 내려가도록 하죠. 그나저나 여기 환승 통로에서 보이는 경부선 열차선의 풍경이 장관이군요. 이도철은 이에 대해 나중에 한번 사진 찍으러 와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입장을 피력해 했습니다. 예, 그러면 환승 통로까지도 이걸로 다 본 것 같으니까 이제 다시 신림선 쪽으로 내려가가지고 다음 역으로 향해 보도록 할게요. 뭐 다음 역에도 볼 게 딱히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번 역은 보라매 공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대방역 탐사를 완료하고 세 번째 경유지인 보라매 공원역에 도착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림선의 역들은 각 역들 사이의 설계나 구조적 차이가 매우 적은 편이기 때문에 딱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보라매 공원역은 신림선의 역들 중 유일하게 이도철이 개통 이전에 방문해본 적이 있는 역이기에 한번 넣어봤는데 실망스럽게도 다른 역과 다른 건 없는 것 같군요. 네, 여러분 지금 이제 보라매 공원까지 왔거든요. 이제 색강까지 타고 갔다가 경무청 하고 대방하고 지금 여기로 온 건데, 그나마 이제 아까 그 대방은 환승역이어가지고 뭘 좀 건지긴 건졌는데 여긴 잘 모르겠네요. 일단 아까 그 경무청역은 빠지는 게 확정이고, 여기는 이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뭐 환승역은 아니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편집하면서 뭐가 좀 없다 싶으면은 그냥 뺄 것 같...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역인가 했는데 이도철이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한 것 같군요. 저희들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쪽이 이제 그 관악산 가는 거고, 지금 제가 서 있는 데가 그 색강방면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선로가 하나 더 있어. 선로 공간은 있는데 이 공간만 만들어 놓고 뭘 안 깔았네요. 지금 이제 끝이 이렇게 막혀 있는 걸로 봐서는 좀 뭔가 예비용으로 만들어 놓은 선로 같거든요. 마침 이제 2역 다음 역이 보라매 병원역인데 두 개역 사이에 차량 기지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요거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싶은데 정확히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제 열차 들어오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이거는 빼지 않고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보라매 공원역,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줘야 되니까. 이후 보라매역을 경유한 뒤 당곡역으로 가던 이도철은 보라매 공원역을 지나면서 또 다른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관악산역 방면 하행 선로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분기노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매 병원역과 보라매 공원역의 사이에는 신림선의 차량 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가는 분기선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보라매 공원역에서 갈라지는 선로에는 본선과 달리 열차 바퀴가 접촉한 흔적이 전혀 없었고, 신림선의 차량기지는 보라매 병원역에 거의 다 접근해서야 있기 때문에 차량기지 방면 선로가 아닌 것은 명백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이도철은 이것이 난양동 방면으로 이어지는 지선의 선시공 구조물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난양동 방면 지선은 아직 제대로 된 계획조차도 없는 미착공 노선이기 때문에 지나친 확대 해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 또한 있었지만, 5년 전에 개통한 우이신설선의 솔박공원역에도 향후 방학역 방면 지선의 건설을 대비한 분기선이 건설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신림선의 보라매 공원역 또한 난양동 방면 지선을 대비했을 거라는 추측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방금 전 보라매 공원역에서 발견한 예비 승강장의 존재 이유 또한 설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추론이 사실일 가능성은 더욱 올라가게 되죠. 물론 이 추론은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이 아닌 이도철의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실제로 난양동 방향 지선이 건설될 경우 저 구조물들을 사용하게 될지는 두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열차가 왼쪽으로 크게 곡선을 돌자 또 다른 분기선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아까의 것과 달리 선로의 열차 바퀴 자국이 선명한 것을 보니 아무래도 이게 진짜 차량기지로 들어가는 선로인 것 같군요. 차량기지 입출고선을 지나고 나니 보라매 병원역이 눈앞에 보입니다. 다만 보라매 병원역과 당곡역은 역시나 생략되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역에서 여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역은 이 열차의 종착역이 관악산 서울대, 관악산 서울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신림선을 처음 탑승하고 2시간 30분 만에 다시 관악산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관악산역으로 돌아왔으니 부스를 타고 도착했을 때 급하게 이동하느라 미처 보지 못했던 주변 풍경을 보도록 하죠. 확실히 아침 시간대가 되니 어느 정도 사람이 많이 모인 듯한 모습입니다. 외부로 이동하기 전에 관악산역 내부를 잠깐 구경할까 했지만 딱히 뭔가 다른 역과 다를 게 없어 보여서 그냥 바로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경전철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신림선 역들은 다 하나같이 규모가 매우 작은 게 좀 아쉽군요. 그나저나 첫 차 타러 들어올 땐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이 관악산역 심도가 매우 깊은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보기만 해도 정말 계단이 길군요. 참고로 관악산역의 부역명은 서울대인데 지하철 2호선 서울대 입구역이 그렇듯이 여기서도 서울대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거리상으로는 이쪽이 압도적으로 가깝긴 하지만요. 생각해보니 이제 바로 앞이라고 할 수준까지는 못 돼도 꽤나 가까운 위치에 지하철역이 새로 생겼는데 2호선 서울대 입구역 역명 바꿀 계획은 없는 겁니까?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이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걸 그대로 놔뒀다가는 총신대 사태의 이탄이 벌어질 지경인데 말이죠. 이제 모든 역을 전부 둘러보았으니 돌아갈 열차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할 것도 없으니 아까 색강역에서 보여드렸던 선로 변환기 작동을 여기서도 관찰해 보도록 하죠. 고무차륜경 전철의 선로 변환기 작동은 언제 봐도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철제 선로의 선로 변환기와 구조적으로 꽤 많은 차이가 나니 당연하겠지만요. 선로 변환기가 작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탑승할 열차가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특기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승객들을 전부 하차시킨 뒤 회차선에 들어갔다 반대편 승강장으로 나와서 승객을 태우는 색강역과는 다르게 관악산역은 승강장에서 승객 승하차를 한 뒤에 바로 그 자리에서 방향을 꺾어 색강역을 향해 되돌아갑니다. 뒤집기 운행이라고 불리는 회차 방식인데 신림선 말고도 적지 않은 도시철도 노선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죠. 왜 색강역은 일반적인 회차 방식을 택했으면서 여기서는 이걸 하는 건지 모르겠다만 덕분에 승강장을 이동하는 번거로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신림역으로 가서 2호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새로 개통된 철도 노선인 신림선을 한번 타봤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요 신림선이라고 하는 노선이 5년 전에 우이신설선이 개통되고 나서 두 번째로 개통되는 서울 경전철 노선이라 가지고 뭔가 좀 얘기하겠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타고 나니까 지금 기억에 남는 게 첫 차를 탔을 때 사람들 사이에 낀 거 가지고 색강역까지 간 거 말고는 뭐 딱히 기억에 남는 게 없네요. 네,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밤이죠. 또 이게 왜 지금이 밤이냐면요, 지금 이제 신분당선까지 다 찍고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간이 늦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이제 좀 집에 들어가서 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도철이었습니다. 지스 레비도.